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분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놓은 JYP 엔터의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JYP 엔터는 지난주 분기 최대 수준의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JYP 엔터와 SM,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혼조세 속에서도 엔터주의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동안 잘 나가던 K엔터주가 오늘은 주가의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네, 연초부터 쭉 상승세를 이끌어온 종목군들 우리가 꼽아보자면 몇 개 없죠. 일단 2차 전지가 있을 수 있고 지난 한 4월 이후에는 반도체가 또 굉장히 불을 뿜었고 연초에 움직였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다시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네, 이제 꾸준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주와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 두 가지는 큰 변동성 없이 그래도 대장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상승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도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소위 빅세븐, 빅테크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있죠.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도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소위 주도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국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주도주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엔터주라든지 그다음 로봇주와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고밸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MSCI 같은 그런 이벤트도 마무리되면서 변동성이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초 체력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만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다면 엔터주 중에서도 JYP 엔터가 좀 상승률이 돋보였었는데 지금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증권가 예상치를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사님.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JYP 엔터 기초 체력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에는 저는 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JYP 엔터가 지금까지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랐던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2022년 이후로 정말로 꾸준하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저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일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이죠. 그래서 마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도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마진율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밸류는 더 끌어올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MSCI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러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가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자체가 해당 종목을 끌어오는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번에 이제 실적에 약간 어닝 미스를 한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제작비와 판관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래 그림을 위해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워낙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앨범 하나에 600만 장 나가는 엄청난 그런 아티스트가 돼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 정도가 음악을 다 자체 생산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용도 덜 드는 그래서 고마제를 낼 수 있는 그런 핵심 아티스트가 600만 장 이상의 그 앨범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의 상승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의 핫한 이슈에서는 좀 뒤로 밀려 있지만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5만 명 정도의 그런 아레나를 쉽게 표를 다 쓸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와이스가 우리 이제 생각에는 잊혀졌지만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오히려 엠믹스라든지 엑스너리 히어로즈라든지 이렇게 새로 데뷔시킨 4세대가 잘 되지 못했죠. 다른 곡과는 다르게.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4세대 쪽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3세대 두 아티스트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 아티스트를 키우면서 일단 제작비와 판관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3분기와 4분기 실적에서
성장이 꺾이지는 않겠지만 마진율이 꺾인다면 네. 현재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SCI 수급 이슈가 이제부터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MSCI에 편입된 종목군들 오늘 다 살펴보시면 다 급락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 이슈와 그다음에 이익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정점을 지나고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도 올랐었고 MSCI 이슈로 인해서도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젠 다시 비용적인 측면에 좀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뉴진스 기대감에 따라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주가는 그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가 연기된다라는 소식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등 포인트는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하이브 핵심 포인트는 대장주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엔터주를 말씀드릴 때 뭐 종목 두 개를 꼽으라면 저는 작년부터 JYP만 밀었기 때문에 네. JYP를 넘버 원이라고 꼽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꼽자면 하이브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하이브 핵심 포인트는 가장 큰 시가총액의 가장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받아왔다는 거죠. 네. 좋은 실적은 당연한 거고요. 성장 속도도 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BTS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한번 주가가 급락했다가 BTS도 지금 개별 멤버별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뭐 뉴진스는 놀라울 정도로 이제 앨범 하나 내면 다 차트에 줄 세우기가 될 정도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의 성과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도 JYP랑 똑같다는 거죠. 높은 마진율과 높은 성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여기 뉴진스에 과연 뭐가 있느냐. 동일하게 JYP와 하이브가 다 미국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인데 둘 다 성공 여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하반기에 전반적인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미국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하이브나 JYP 엔터에 대해서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추격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진다면 오히려 비중 축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왔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중립 관점으로 변화했고요. 아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 두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다면 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거는 정확히 틀린 질문이죠. 대장주가 꺾이면 해당 업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꺾였는데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장주가 꺾여 내려가면 해당 업종 자체의 전체 모멘텀이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탄력이 줄어들고 대장주의 추세가 이탈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대장주에 꺾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대장주가 꺾이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을 사서 뭔가 이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